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클래스 내일 증시입니다. 오늘 목요일인데 조금 늦게 올라오죠. 제가 목요일은 계속 학교 수업이 늦게까지 있어서 목요일은 조금 늦습니다. 방학 6월 달이 다음 달이 기말고사니까 아마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제 시간에 함께 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13,000이라고 한번 적어봤는데 그리고 밑에 테슬라는 상승할 것 반등이라 적고 예, 순환이라 부른다 이런 내용인데 오늘도 한번 시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워낙 섹터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최근 이번 주에 뭐 로봇이든 XR이든 반도체든 많이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갑자기 시황이 좀 궁금할 것 같아서 오늘 증시에서 좀 많이 나온 하도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코스피 어디까지 보냐, 뭐 하반기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우리나라 장이 얼마까지 갈 건데 왜 관심이 많은지 전 모르겠어요. 주식은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지수에 관심을 가질 때는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저점을 상향하는 증시잖아요. 그럼 얼마까지 갈까를 가지고 물론 중요하죠. 3천이 갈까 안 갈까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미리 3천이나 이번 포인트 산 사람은 내 주식이 그 내가 산 가액까지 올까에 대한 관심이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때 3천을 만든 주인공과 이때 다시 3천을 만든 주인공은 1년이라는 시간 때문에 아마 바뀔 겁니다. 그쵸? 항상 해가 바뀌면서 새로운 테마와 새로운 힘이 생기니까 말이죠. 왜, 왜냐고요? 22년도 막판에는 뭐 배터리가 지금 정도는 아니었지 않았을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지수에 관심을 가지는 거는 그래도 혹시나 구만전자가 올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그 그림이죠. 근데 그래서 그 관리해보면 근데 중요한 거는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지금은 계속 저점을 상향합니까? 빠지면 사면 됩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바닥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 이렇게 보면 많이 올랐고 그죠? 많이 올랐죠. 2100포인트 찍고 20% 올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완전 바닥이죠. 아직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요런 이제 말 헤게모니 같은 내용이 중요한데 원론으로 돌아가서 제가 나스닥 13,000이라고 적은 게 어떤 자리인지를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스닥의 일봉인데요. 일봉을 놓고 보면 그냥 계속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 연초 대비해서 신고가예요. 근데 크게 보면 우리나라 만약에 3천을 생각하시는 관점에서 보면 나스닥이 16,000포인트 갔던 지수예요. 그죠? 16,000포인트. 그러니까 16,000포인트까지 갔던 나스닥이 얼추 10,000포인트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13,000이 올라가게 되면 30% 정도가 올라가는 거죠. 이런 비율의 계산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절대치로 보게 되면 600포인트가 빠졌다가 300포인트가 올라왔으니까 상대치는 퍼센테이지 기준으로 다릅니다만은 60%가 빠졌다가 50%가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60%가 아닌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지금은 대략적으로 고정 30%가 올라왔는데 절대치로 보면 똑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냥 이걸 하나의 우리가 일봉이라 생각을 하시면 가지가지 하네. 유튜브 찍을 때 알람이 다 울리는 운동하라고. 예, 10시 반에. 자,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생길 수가 있죠. 어떤 거죠? 쭉 장대 음봉이 나왔다가 지금 장대 음봉의 꼬리가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럼 캔들로 바꾸면 이렇게 음봉 망치가 된 거죠. 그러면 뭡니까? 에너지의 힘이에요. 하락폭의 절반을 회복했으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아직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나스닥이 다시 16,000 신고가를 갈지.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겠죠. 뭐 경기 침체. 근데 그걸 우리가 왜 기술적 분석에서 생각을 하죠? 그냥 보는 대로. 대한민국의 코스피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똑같은 그림으로 요 10월 9월달 급락의 중간값에 있다면 나스닥은 9월달 정값의 중간값 이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강한 거죠, 우리보다. 근데 거꾸로 미국이 우리보다 강하지만은 정시는 반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관점을 오늘은 다시 한번 시황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테슬라는 상승할 것. 갑자기 왜 테슬라에 나오냐고? 제 생각이 그래요. 테슬라란 기업은 참 한편으로 놓고 보면 엉뚱하고 그쵸? 뭐도 많고 테슬라가 성장성이 둔화된 거는 맞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의 독보적 위치도 떨어졌고 근데 테슬라는 계속
자동차도 작년에 인도량도 이제 비아디안 전체로 개수한 비아디한테 밀립니다. 근데 비아디안 상용차가 좀 많네요. 순수 전기차 회사에서는 테슬라는 역시나 세계 넘버원입니다. 그리고 공장을 계속 짓고 있고요. 대신 마진율은 떨어질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실적이 보다시피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이제 프로모션 돼야 되고, 테슬라가 이번 주총에서 뭔 이야기를 하냐면 광고를 이용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업도 여기저기 펼쳤어요. 어떤 사업을? 트윗도 인수하고 스페이스X, 스타링크 사업. 그쵸? 그러면 테슬라는 옛날에 처음에 모델 S, 모델 X, 모델 3, 모델 Y 최초의 비싼 전기차 모델 S와 모델 X에서 그건 어떤 어메이징한 스타일에서 주가가 올랐다면, 두 번째 단계에서 모델 S, 모델 Y로서 Q를 늘렸습니다. 캐파를 늘렸고, 지금 이제 3세대는 제가 볼 때는 로봇을 강화할 것이고, 스타링, 물론 스페이스X와 테슬라는 다 별도 범인입니다만은 다른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펼치겠죠. 더 이상 아마 시장은 비트코인에 그리 기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테슬라는 조금씩 저점을 다질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저점을 다진다고 해서 우리나라 주식이 테슬라 관련주가 마냥 오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관점, 우리나라 주식에서 우리가 많은 기업들을 주목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기아라는 회사를 우리가 주목할 때는 어디에 주목을 하느냐? 미국 공장, 멕시코 공장. LG라는 회사를 주목할 때는 전장, 마그나 인터내셔널, 삼성, 애플카, 테슬라 차량용 반도체. 삼성, 테슬라 차량용 반도체. LG노텍, 테슬라 차량용 카메라 모듈. LG에너지솔루션, 테슬라와 배터리 공급. 근데 왜 많은 투자가분들은 국내 배터리 투자하시면서 테슬라는 그렇게 무시할까요? 물론 무시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의 자율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아니 마감 영상이 왜 이렇게 설교하는 것 같지?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는 테슬라도 어느 정도 나스닥 상승의 어떤 힘을 따라서 같이 상승하지 않을까 그리 보고 있고, 반등이라 적고 순환이라 부른 건 뭐냐면 지금 시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시장은 생각보다 느린 속도로 좀 반등을 할 것 같습니다. 지수가, 위치가 느린 속도의 반등이란 건 뭐냐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V자 반등보다는 느린 U자형 반등, 천천히. 이런 반등은 우리가 바라는 반등이 아니에요. 이런 반등은 어떤 반등? 주도주가 나와서 특정 세트만 팍 올라가는 겁니다. 실제로 이 부류에 속하지 못하면 소외받습니다. 아마 이미 2달 전에 소외받은 거 있을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시장은 사실 이게 현실적인 상황이고, 결정적으로 그동안 이렇게 긴 추세를 이어왔다면 순환이란 이름으로 자동차가 가다가 밀리면 반도체가 붙고, 반도체가 가다 밀리면 로봇이 좀 붙고, 로봇이 가다 밀리면 또 뭐가 붙고, 그 관점으로 보신다면 오히려 주식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바로 이 단어가 정말 좋은 단어입니다. 지수 급등이라 적고 주도주라 적는 것보다는 반등이라 적고 순환이라 부르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된 포트폴리오 내에서 한쪽이 너무 오버슈팅이 되고 늘어지면 다른 쪽이 솟아오르는 바로 시속 게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내일 정시에서 설교 같은 컨셉으로 했는데 아마 제가 오늘 수업하고 와서 그런가 봐요. 어쩔 수가 없네요. 내일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